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증시전략센터 1부에서는 하루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고요. 2부에서는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룹니다.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1:1 맞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이외에도 추가적인 궁금증들 자세히 적어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다시 힘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수급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자 현재 주식시장에는 추석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게 나타나면서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로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뉴욕 증시의 혼조 마감 소식과 또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현재 양시장 모두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3포인트 상승한 181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23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개인이 강하게 매물을 출회하면서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81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현재 0.1%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장 수급 상황은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808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451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개인이 강하게 매도한 점이 지수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1,200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0.3포인트 상승한 48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83포인트로 출발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또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48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일선이 481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후반 들어서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반대적으로 개인은 강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17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125억 원, 외국인이 47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추석을 앞두고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는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 찾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원 20전 상승한 1,16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65원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은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1,162원과 66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IT주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집계되면서 오늘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사령탑이 교체되면서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현재 3%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4%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와 삼성전기 2%,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IT주에서 오늘 IT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증권가 리포트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이 6% 급등하고 있습니다. 8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한솔 LCD 역시 5% 급등하고 있습니다. LED주에 이어서 반도체 재료주들도 오늘 실적 개선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4.8%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테크윈과 동진 세미캠이 1% 이상 급등하고 있고 홍산 마이크로가 현재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력 에너지 부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오늘 부품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평산과 마이스코가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일단조와 현대소재도 현재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동구 SNC와 효성은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양시장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숨고르게 들어가면서 강보합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국 아시아 증시 흐름도 잘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어제 출연했던 두 전문가님의 데일리 종목 배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윤영식 위원님과 정영훈 전문가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이 해인으로 마이너스 0.7% 손실을 기록하셨고요. 정영훈 전문가님이 중국 식품 포장으로 마이너스 3.2% 손실을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적었던 윤영식 위원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배틀이 펼쳐질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에는 어떤 전문가가 나오셨을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규철 백룡스터님 나오셨고요. 고영주 제5대 총통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데일리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 앞서서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투신의 순매도는 10일 거래일 만에 멈췄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크게 오르기는 조금 힘든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장 시초가 부분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예. 다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러한 그 매도세가 좀 오랫동안 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매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지만 추석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그런 시장이 펼쳐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그동안 꾸준히 사면서 1800 안착을 도와줬다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의 흐름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그 수요 부진 속에 향후 전망이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던 IT, 전기전자 업종이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오히려 추석 이후에는 순환매가 돌면서 이쪽에서도 강한 반등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조선업종은 그동안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을 보였지만 오늘 큰 폭으로 조정받는 흐름을 보이면서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기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 약간 둔화해서 회복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주가를 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소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둔화되는 점, 또한 투신권이 오늘은 매수로 나서고 있지만 환매 물량에서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다소 1800을 전후해서 지지력을 보이면서 공방이 치열하게 좀 더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계속 주의하면서 또한 업종별에서 향후 전망이 좋은 종목을 초이스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잘 해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IT주가 다시 한번 상승장을 이끌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IT 대형주들이 오늘 오릅니다. LG전자는 CEO 교체설에 오르고요. 교체가 됐다는 소식에 오르고요. 또 LG이노텍, 삼성, SDI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위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인데요.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예, 역시 가장 조정을 잘 받았던 경우는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LED 업황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2달 정도 바닥을 짜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별로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LG전자나 이런 그 전기전자 또는 삼성전자 이런 큰 종목들이 바닥을 확인한 만큼 물론 큰 폭 상승보다는 견조한 흐름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자, 코스피 시장 흐름 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가 강했지만 오늘은 대형주가 강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총통님? 네, 일단 코스닥 시장과 이제 종합주가지수 코스피하고 비교해봐도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의 국면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금일도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그 금일도 개인들이 약 215억 정도의 코스닥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흐름 자체가 다소 불안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그 흐름 규모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같은 맥락적인 요소를 본다면 거래소에 있는 코스피도 단기적인 순고르기 조정의 흐름을 원하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이와 유사한 순고르기 조정의 흐름을 보이는 양상입니다. 역시 그 코스닥도 차트를 한번 놓고 보면은 연속 5일 동안 음선봉을 만들면서 5일 이동 평균선에서 매달리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가 보면은요, 그 힘 자체가 좀 약화되면서 20일 이동 평균 라인대인 475포인트 라인까지도 좀 밀릴 수가 있어요.
즉 코스닥의 눌림목 조정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오히려 추석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확인하고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또한 시장에서 가장 또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나 일부 코스닥에서 투신권에서 IT 업종에 집중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IT 쪽에서는 아직 그 정배열로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적 요소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슈퍼 엔화가 이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엔화 가치 상승에 따라서 이와 관련 수출 관련주,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TV 가전 부분, 또 그다음에 이제 기기 업종이라든가 엔화 강세에 따른 이에 따른 그 수혜 업종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지 라인이 1800인데요. 1800을 뭐 살짝 깰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깬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 조정을 준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저가권 매수 전략을 한번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한 코스닥도 바로 그 21이동평균선 475 라인대에 오면은 오히려 저가권 매수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엔화 강세를 포인트를 맞춰서 이와 관련된 종목과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은 일단은 추석 이후에 반등을 이제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데일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규칙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분의 패널께서 오늘 한 종목씩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부터 오늘 마감까지의 수익률을 대결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백룡스터님과 청통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까요? 예, 오늘장 백룡스터님께서는 S폴리텍 들고 나오셨고요. 태양광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제 5대 청통님은 CS홀딩스를 지주회사를 들고 나오셨네요. 자, 먼저 매수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백룡스터님의 S폴리텍 현재 주가가 3,610원입니다. 어제보다 2% 가까이 올라와 있는 가격대네요. 이 가격에서 매수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청통님의 CS홀딩스도 살펴볼게요. CS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현재가가 89,200원입니다. 89,200원. 어제보다 7%나 급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룡천님의 S폴리텍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어떤 기업이고 오늘장 왜 들고 나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리죠. 예, S폴리텍은 그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필름인 EVA의 개발에 성공하고 현재 그런 부분에서 성장 기대감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에서 태양전지 관련해서 이 회사에 뭐 투자를 할 거다 이런 뉴스도 흘러나오기도 했는데 사실로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죠. 올해 실적이 대폭 혼연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도 태양전지 필름의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하면서 중소형주에서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점에서 현재 들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본다면 최근에 대량거래 터진 지점을 단숨에 돌파하고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직전 고점인 3,350원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5일선을 지속적으로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500원 정도 부분을 지지라인으로 설정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가 부분 매수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5,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서 다소 좀 중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신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백룡순천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S폴리텍이 삼성 쪽 피인수 사실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혀지면서 주가는 잠깐 흔들렸지만 9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기업의 내재 가치가 변하고 있고요. 새로이 그 회사의 그 면모가 바뀌고 있고 특히 중국에 있는 자회사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100% 자회사인데요. 큰 폭의 또한
주가에 올라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 태양광 관련해서는 뭐 SKC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 EVA 시트를 생산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S폴리텍도 그런 회사로 다시 재탄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매도 물량을 다 흡수하면서 5일선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2,500원 부분에서 올라온 걸 생각한다면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이지만 장래 기업 가치가 현재보다 월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면 다소 비싸더라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론수님, 분봉도 좀 함께 봐주세요. 현재 분봉으로 보면 박스권 상단에 지금 가격대가 위치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여력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일단 매물을 전부 잠재우고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을 전부 잠재우면서요. 특히 날마다 고점을 넘어가는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고점을 아주 가볍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또 오늘 장중 고점이 현재 신고가를 형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점에서 다소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이러한 주식도 기업의 내재 가치가 변하면서 새로운 회사로 탄생하는 이러한 구간이라면 공략을 해서 그 포트에 편입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너무 단기적으로 오늘 사서 오늘 수익을 낸다고 보시기보다는 한 달 정도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을 받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백롱수님께서는 오늘 데일리 종목으로 S폴리텍 들고 나오셨지만 한 달 정도 더 기다린다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3,610원이었는데 현재 3,655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백롱수님의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제 5대 총통님의 종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CS홀딩스인데요. 불성시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오늘장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송통님. 일단 기업에 대한 분석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CS홀딩스 하면요. 청개구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청개구리 종목을 제가 선택했냐면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눌림목 조정권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이라는 것을 나타날 때 오히려 주가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청개구리 종목, 이와 특징적으로는 조선선제라든가 CS홀딩스 이 종목군의 움직임이 아주 그 청개구리 마냥 반대적인 요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S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선선제와 같이 마찬가지로 분리가 되면서 만들어진 조선선제 관련 쪽의 그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은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첫 번째로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만 매수만 들어오면 주가가 막 널뛰기 선수 마냥 순간적으로 뛰어 올랐다가 또 팔자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상황이라면 뭐 거래량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CS홀딩스 매수해서 한번 단타해 봅시다라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지수가 조정권이라는 흐름을 단기적으로 눌림목 조정이 들어온다 했을 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은 지수가 좀 조정 들어온다면 지수 대형들 좀 피하고 오히려 이렇게 뭐 테마라든가 청개구리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CS홀딩스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 CS홀딩스 손절가, 목표가도 좀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요, 오늘 장에서 수익 내기는 더 좋은 종목인 것 같기도 한 게 좀 전에 저희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현재 좀 위쪽으로 올라온 상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중에 밀렸을 때에 저가 매수를 해서 오늘 장중, 즉 데일리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저가 매수해서 오늘 중으로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많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단가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는요,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오늘 장중 다시 한번 오후장이라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1000주만 매수 들어와도 순간 가격이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라면 저점 매수를 했다가 강하게 보합 수준까지만 온다 하더라도 하루 당일 수익률이 되길 수 있기 때문에 데일리 종목에서는 뭐 무난해 보인다. 뭐 분봉으로 놓고 본다면요.
60분 분봉으로는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오히려 눌러주면서 저점과 저점이 높은 상향 다이버전스, 우리가 일명 그 짝꿍댕이라 패턴이라고 그러죠. 이런 그 짝꿍댕이 패턴에서 금일 오전장 올랐다가 밀렸다는 것은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적인 요소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5분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5분봉 차트에는 아직 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또 한 번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면은 저가권에서 매수는 한 85,000원 라인대, 요런 라인 저점에서 한번 매수했다가 금일 강하게 올라왔다, 보합 수준이나 플러스권이 나왔다, 그러면은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이러한 전략적인 요소로 대응이 됩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요, 거래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점을 명심하시고 시장 흐름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고, 또 한 가지는 왜 이 종목을 했냐를 다시 한번 언급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눌림목 조정을 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수하고는 무관한 바로 이런 테마라든가 또는 청개구리 종목을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총통님께서 오늘 데일리 종목으로 들고 나오신 C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에는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수익률을 겨루기 위해서 들고 나온 종목이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데일리 종목 배틀의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이 두 종목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매수가 대비해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백명스터님의 S폴리텍부터 살펴보죠. 매수한 가격이 3,610원이었는데요. 현재 3,67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 1.9% 정도 수익이 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 5대 총통님의 CS 홀딩스 살펴봅니다. CS 홀딩스를 매수한 가격이 89,200원이었고요. 현재 91,1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1%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막상 막하인 상황인데요. 오늘 끝까지 어떤 분께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데일리 종목 배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